네, 왜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할까요? 이제 답은 바로 이제 지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카이 코다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이제 노란도랑 YSP NGO 단체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일본에서 7년 전에 왔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대학원 다 마치고 지금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포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입니다. 인간의 건강. 두 번째는 이제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실천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신용카드 뭐 혹은 이제 체크카드 가지고 계십니까? 네. 혹시 있으시면 좀 꺼내주시고요. 이 크기의 카드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걸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카드가 만약에 인간의 신체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건강에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생활을 하면 이 크기의 플라스틱의 양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여러분.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이게 내장을 이 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한 연구가 지금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성인이 22명 중 17명의 혈액 안에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한 연구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요,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의 입자를 말합니다. 5mm 이하. 여러분, 5mm 이하의 플라스틱이 만약에 바다에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고기가 먹게 됩니다. 먹이라고 짝짝해서 먹게 되고요. 또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페트병이 바다 안에 있으면 이렇게 회수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5mm 이하의 플라스틱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물고기들이 그거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고기를 먹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줌으로써 이 쓰레기가 바다에 유출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부산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추킹을 우리 폰사팀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에서는 이 플라스틱을 안 쓰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운동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플라스틱을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물통을 이제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카페에 가면 따뜻한 것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로 나오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감소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인구입니다. 네, 사람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식량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식량이 필요한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그 식량 부족, 즉 이제 기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리고 그 해결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생선을 먹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인건비와 이제 먹이값 또 이제 시간 엄청 많은 물들이 소비되는 걸 아십니까?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근데도 소는 아기를 낳을 때는 한 마리씩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뭐 10마리 정도를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소를 이제 먹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 힘들 것 같고요. 저도 소고기는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소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생선, 우리 물고기들은 이 소만큼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 번식을 합니다. 네, 알아서 많아지고요. 한 번에 수천, 수백의 알을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바다, 물고기를 이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용품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는 해안 생태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것에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환경 문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기업, 어떤 나라에서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고 관심이 없다. 나랑 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YSP 도란도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추킹이라고 해서 오늘 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주우면서 워킹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냥 이 추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사진 찍고 개인의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거에 올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1초권 시대, 같은 지역에 안 살아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 사람까지도 1초로 전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셨던 것을 그냥 뭐처럼 하셨으니까요. 이 잘 사진 찍고 그것을 각자 이제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친구들한테 알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피해자는 바로 우리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손이 환경을 지킬 수도 있고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자신의 그 손을 보면서 그 볼 때마다 환경 문제, 환경을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 손이 환경을 지키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환경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